예술이냐 사기냐, 조수의 도움을 받아서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팔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던 이 가수 조영남 씨에게 오늘 무죄가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. 4년 만에 일단 이 사건은 일단락 지어진 것 같습니다. 대법관님, 남은 인생을 갈고 다듬어 더 많은 겸양을 식전하고 사회에 보탬되는 참된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우러러 청합니다.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화투를 가지고 놀면 패가 망신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화투를 가지고 놀았나 봅니다. 존경하는 대법관님, 부디 제 결백을 가려 주십시오. 울먹이면서도 본인의 스타일을 잃지 않았던 조영남 씨가 결국 무죄가 최종으로 확정이 됐는데, 김 변호사님. 네. 이게 앞으로 그러면 미술계에 미칠 영향이 좀 커지는 겁니까? 이거 어떻게 좀 해석해 봐야 돼요? 이 판결. 그리고 일단 감옥 갈 준비까지 하셨다는데 이거 유죄대로 감옥 갈 만한 건 아니에요. 네, 이거 뭐 실형 나올 건 아니고 어찌됐건 간에. 예. 네.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정리를 해준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의 힘이란 게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에 대해서 기준을 이제 제시하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 간에 이 보조작가를 쓰는 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문제가 없다. 쉽게 얘기하면 보조작가 쓸 수 있다. 그 관행이다. 문제가 없다. 그러니까 보조작가 쓰는 거 알리지 않은 거 사기 아니다. 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. 그러면 이제 미술계에서도 저 보조작가 쓰는 문제가 이제 완전히 정리가 된 거니까 그 누구나 이제 뭐 본인의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으면 보조작가 써다가 기본 틀은,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기본 틀 어떤 컨셉 잡아주고 실제로 행위 자체는 보조작가가 하는 뭐 이런 미술 작품을 만드는 관행들, 이것이 더 활성화되겠죠, 뭐. 근데 오늘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장혜철 평론가님, 신동아와 인터뷰를 했는데 읽어보겠습니다. 감옥 갈 준비를 했는데 참 다행이다 싶다. 내가 죄를 안 지었구나. 이거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없던 판례였고 다시 전시하고 바빠지면 조수를 쓸 것이다라는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. 일단 활발한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. 벌써 2군데에서 전시 문의가 들어와 있다고, 본인도 자신이 그림을 아예 그릴 줄 모른다는 오해를 받았다면서 다음 전시 같은 경우는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린 그림으로 할 생각이라고 해요. 예. 그런데 이제 전시나 일정이 바빠지게 되면 기존에 작업해왔던 것처럼 조수의 도움을 받겠다고 하는데, 이게 아무래도 전통회화와 현대미술 사이의 관점 차이거든요. 현대미술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최초로 기획한 사람이 예술의 주인이 되는 것이지, 만드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조적인 역할에 그친다는 것이 조영남 씨의 주장이었고, 그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이고요. 그런 차원에 있어서 조영남 씨가 아마 이 확정 판결을 계기로 해서 책도 출간하고 새로운 전시를 하게 된다면 현대미술가로서 다시 한번 세간에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것 같은데, 이것이 단순히 조영남 씨 개인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내 미술에 어느 쪽이든 간에 국내 미술계에 더 많은 관심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조영남 씨는 그리고 대법원 무죄 판결 이후에 현대 미술에 대한 견해와 그간의 소회를 담은 책까지 발간을 했습니다. 이것 때문에 제가 그림을 진지하게 더 많이 그릴 수 있었고 좋은 점이 더 많았죠. 사실은 엄벙덤벙 그림 그리다가 이 사건 나고 나서부터는 진지하게 그릴 수 있어서 훨씬. 근데 김 변호사님, 오늘 무죄 판결 받은 날 조영남 씨에게 보조작가가 다시 일하자고 연락을 좀 했다면서요? 네, 그러게요. 근데 이제 보조작가가 돈을 많이 못 받았다.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? 예. 근데 뭐 그것 때문에 전화한 건 아닌 것 같고, 어찌됐건 간에 조영남 씨 말에 따르면 무죄 판결 받은 날 예전에 이제 그 송우 씨가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일하자고 했다라고 이제 조영남 씨가 밝힌 거죠. 예. 감옥 갈 준비가 돼 있었던 가수 조영남 씨인데 일단 4년 만에 이 문제가 일단락이 됐고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 관련 소식 여기서 정리하고요. 이제는 시청자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들을 차례입니다. 첫 번째 댓글부터 만나보겠습니다. 무죄는 그렇다 치고 조수는 10만 원 주고 그림값은 1,000만 원 받은 거 맞나요? 예. 여야 모두 법 사이에 왜 이렇게 집착할까?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. 14%면 20번 넘는 부동산 대책은 왜 냈나요? 대치동에 15억 샀는데 얼마 전 22억이다. 벌써 7억 올랐다는 얘기를 좀 전해주는, 현장 목소리를 전해주는 댓글도 있고요. 예. 정규직 후 연봉 바로 안 올리겠지만 노조 만들어서 으쌰으쌰 몇 번 하면 금방 쑥 다시 연봉이 올라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마지막 댓글 볼까요?
취준생들이 모르고 오해하는 것 같다. 무늬만 정규직이지 사실상 무기계약직이다. 이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이 사실상 무기계약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. 오늘은 특별히 댓글이 하나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하나 더 만나보겠습니다. 북한에 침략당한 6.25 70주년인데 그 전범국가 못 도와줘서 안달난 사람들, 일본을 겨냥한 말씀도 있고요. 오늘은 댓글 중에 법사 얘기했는데 김 의원님 저 질문 하나만 짧게 드릴게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법사위가 되돌릴 수 없다면 21대 국회 여기서 계속 이렇게 공전 상태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? 아니요. 빨리 미래통합당이 그냥 등원을 해야죠. 등원하고 상임위 활동하면서 거기서 국회에서 제대로 운영을 해야 그래야 미래통합당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? 예. 신속하게 등원하는 게 맞습니다. 법사위 논쟁 그리고 오늘 있었던 주제 여러분들의 촌철살인 댓글 잘 만나봤습니다.